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바다는 육지와 다르게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아서 중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 확대 시행되면서 영세한 어업인들이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에서 어업용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선주 고영권 씨. 조업을 나간 선박에서 밤사이 무슨 사고라도 벌어지지 않을지 매일 가슴을 졸입니다. 선원들에게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하고 선박 상태를 여러 번 점검해도 바다의 조업 환경은 수시로 변해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육상과 달리 해양 어선에 비해서는 특별 변수가 많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배 출항을 못할 정도로의 마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5인 이상의 어업장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선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규모 제조업과 달리 어업은 영세업체들이 많고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는 모두 700여 건. 이 중 사망과 실종으로 이어진 중대재해는 20건에 달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 해양수산부와 수협 측도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했지만 어업인들의 걱정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없는 영세한 어업장의 경우 안전조치 이행을 문서로 남겨놓는 서류 작업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내가 얼만큼 보고 얼만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막막했죠. 한 척당 100페이지나 하면 되는데 주적이거나 세적인 사람들은 300페이지를 해야 된다. 수협과 지자체 등은 중대재해법 홍보를 위한 현장 교육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어업인들은 육지와 바다의 여건이 다른 만큼 중대재해법도 해상 상황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 공천과 경선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당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분위기는 혼란스럽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되면서 현역인 서동용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권양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이 전략 공천된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 서동용 의원은 공천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구는 경선이 원칙이라던 공천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약속을 깨고 당규 절차와 원칙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고 아무런 설명도 없는 이런 일방적인 공천 결정에 대해 저와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의 당원들과 주민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이던 예비 후보들이 탈락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역인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로 공관위는 김문수 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와 손은모 현 법률사무소 순천대표 변호사의 2인 경선으로 후보자를 뽑기로 했습니다. 경선에서 배제된 신성식, 서가번 예비 후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며 당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보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 컷오프된 최영호 예비 후보도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전남도 선거구 10곳의 공천과 경선 대진표. 하지만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예비 후보들의 불만이 터져나와 공천 후유증은 당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8곳의 후보 공천을 완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선거구에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을, 을선거구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공천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또 여수 갑에는 박정숙 국민의힘 전남도당 산림환경분과위원장을,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는
김형주 전 열린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회계 책임자를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여수 을과 담양 포함 선거구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천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전남과 광주의사 6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전남은 200명, 광주는 200에서 250명의 의사가 각각 서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또 의협 소속 개원이 외에 200명의 전공의와 의대생도 참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일 전남과 광주 상급 종합병원에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해 행정조치나 고발 등 사법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오는 1학기부터 광주 32개 초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누구나 이용 가능한 늘봄학교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는 오후 1시부터 최대 오후 4시 반까지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은 비용을 내야 하거나 소수의 학생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늘봄학교는 인원 제한 없이 2시간 이내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현재까지 32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100여 명 중 70%인 1,48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직장생활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육을 맡길 데가 없어서 학원으로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했다면 학습비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 지역 교사단체들은 늘봄학교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수업 준비할 교실을 늘봄학교 이용 공간으로 내줘야 하고 기간제 강사를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전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교육이 끝나고 난 그 뒤의 시간은 보육의 영역이거든요. 공간은 학교를 사용을 하되 운영이라거나 이런 고민들은 지자체에서 함께 조금 고민을 해주면은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좀 좋지 않을까.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안에 남는 교실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주말 동안 이어졌던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내일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전남 남해안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에서 4도로 쌀쌀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순천과 광양이 13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 바다에서는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순천에 이어 광양에도 365일 소아청소년 외래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도는 광양 다나소아과 의원을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18세 이하 소아나 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일반 병의원을 방문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결국 대한민국에 계절 근로자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전남 지역 양식어가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입국해 전남 양식어가로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365명으로 이 가운데 필리핀 출신이 80%인 1,092명을 차지했습니다. 전남도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출신 국가 다각화 등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농번기를 앞두고 있어 농가에도 인력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부행사장이 화정면 개도에 조성됩니다. 여수시는 개도마을 중심 바다를 막은 15만 7천 제곱미터의 간척지에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